돈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지, 돈만 벌리면 나머지 것들은 해나가면서 알아가고 이렇게 조율해나가고 최적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 처리만큼은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잡고 가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챙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비용 처리가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중요도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겨올 거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B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B는 A한테 돈을 줬어요. 돈. 그러면 B는 매입을 했죠. 매입. A는 매출을 한 거죠. 자, 이거를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노란색은 과세 표준. 자, 이 그래프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 자, 지금 A와 B가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A는 매출을 했고 B는 매입을 했어요. 매출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B가 매입을 정확하게 비용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매입은 이만큼 있었고 방금은 A는 매출 활동이기 때문에 매출이 기존의 점선에서 실선으로 증가한 거예요. 매출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B는 뭐예요? 매입 활동이었는데 매입이 기존 점선에서 파란색 실선으로 매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과세 표준이 파란색 점선에서부터 빨간색 실선까지였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매입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그대로고 기존의 과세 표준이 파란색 실선에서 빨간색 점선까지였는데 매출이 일어났으니까 빨간색 실선까지로 과세 표준이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일어났으니까 얘는 세금을 더 내는 거고 매입을 더 잡았으니까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사업상의 거래를 했으니까 A랑 B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어요. 그럼 카드로 하시면은 1100만 원이에요. 그래요. 현금 계좌이체 해주시면 또는 현찰로 주시면 1000만 원 해드리겠다. B는 고민을 하죠. 100만 원 차이인데? 100만 원 큰데? 이러면서 1000만 원을 줘버리면 A의 목적은 뭐예요? 나 이 매출을 공식화 시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과표 구간이 변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얘는 매입을 했지만 매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매입이 요 파란색 실선이 안 올라와요. 그럼 과표 구간이 얘도 그대로란 말이지. 근데 이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 싸게 샀잖아. 그 대신 부가가치세에서는 또이또이가 맞아요. 똔똔이 맞아요. 똔똔. 기록에 안 남겼고 남겼으면 얘가 부가세를 이만큼 더 냈을 텐데 그만큼 싸게 샀으니까. 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는 얘가 손해예요. 부가세만큼 싸게 사긴 했는데 종합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내야 되잖아. 법인세에서 얘는 그만큼 지출이 적어진 게 된 거예요.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는. 싸게 살려면은 종소세율이나 법인세율만큼도 더 싸게 샀어야지. 공식화시키지 않으려는 이런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손해다. 얘의 종소세를 얘가 내주는 거예요. 종소세랑 법인세는 기존 과세 표준에다가 그 세율을 때리는데 얘랑 얘는 물건이랑 돈이 오고 갔지만 과세 표준이 바뀌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부가가치세적인 측면에서는 부가세보다 더 싸게 주고받았으니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랑 법인세를 봤을 때는 얘가 거래 후에 과세 표준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대로였어. 얘도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였단 말이야.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얘가 더 내는 거죠. 누구 걸 내냐? 얘 거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손해이고, 이런 이유로 비용 처리를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 물품 대금도 있지만 임차료라든지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것들은 거래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저희한테 내가 돈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구두로 약속을 하죠. 이제 매달 말에 전자세금 계산서 끊어드리겠습니다. 또 면세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끊어드리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신고할 때 보면은 몇 달치 누락된 게 있고 막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니까 1월에서 3월달, 1, 2, 3월달에 내가 매입을 잡은 것들을 4월달에 정리해가지고 부가세를 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제가 사무실 월세를 500만 원씩 3개월 냈어요. 3개월 냈는데 550만 원씩 냈죠. 550만 원씩 냈으면은 1650만 원 중에 10%는 내가 부가세를 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나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줘야지 내가 매입 잡는 거거든요. 4월 달에 부가세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 200만 원이 더 많은 거예요. 세무사랑 얘기해보니까. 세무사님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뭐가 빠졌지 하고 보니까 임차료에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준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때가 돼가지고 얘기하면은 임대인 진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임대 사업 한다 그러냐 하면서 속으로 그러면 뭐 의미가 있나요?
가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끊어져가지고 나 지금 부가세 지금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나오게 되는데 이거 좀 어떡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바보예요. 그냥 그쪽도 사업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챙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신고를 하는 달이면 그 전 달에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대표님 너무 더운데 요즘에 잘 지내시는가요? 무더위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좀 더 해야죠. 겨울 오면 좀 더 땡겨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리고 1분기 때 계산서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다 해주죠. 진짜 깜빡했을 수도 있거든. 자기도 너무 바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먼저 홈택스 한번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나 해보는 거지. 내가 기록해 놓은 거랑 같은지 다른지 보고 빠진 게 있으면 전화해서 체크해달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다 해줬는데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주세요 이러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입 내역을 보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내역도 보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대금을 지급받아 놓고 계산서랑 발행 안 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매출 내역, 매입 내역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때그때 내가 열심히 챙긴다고 하지만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서 부가가치세라든지 또 다른 세금이 내 계획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일이 없게끔 잘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지, 돈만 벌리면 나머지 것들은 해나가면서 알아가고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최적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 처리만큼은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잡고 가자. 처음 시작하다 보면 챙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비용 처리가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중요도를 알아야지 내가 이거 우선순위를 앞으로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실무적인 것들이나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미 무료로 올라와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세무사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규모가 엄청 큰 대표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영상을 몇 개를 이제 제 영상 끝에 추천으로 붙여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은 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